디램 시장에선 한국과 기술 격차가 5년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2개 업체 점유율이 70% 이상인데다가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더해 3사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어서다. 중국 반도체 산업 현황 및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배적 사업자로 있는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한중 간 기술 격차는 최소 5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보복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강력한 더러운 징벌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봉쇄 정책에 삼성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심대한 타격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에 있는 애플 공장과 심지어 테슬라 공장까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모두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두는 반면 유독 한국과 미국 기업이 집중된 지역만 봉쇄를 강화하며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 2,600만 명에 달하는 상하이. 전 세계 도시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상하이에 2단계 봉쇄를 선언하며 테슬라 공장이 가동 중단됐습니다. 중기 신원항은 상하이 시정부가 시부터 도시를 양분하는 단계적 봉쇄 조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상하이시를 가로지르는 황푸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남쪽 지역을부터 나흘간 봉쇄해 이 지역 시민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어부터 황푸강 서쪽 지역을 봉쇄하고 전수 검사를 합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사실상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복수를 시전하고 있는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기밀을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 파이브아즈에도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금지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로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꺼내든 칩사 동맹은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의 연장선이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선진국들과 손을 잡으면서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애플, 엔비디아, 인텔 등 미국 최고 반도체 기업과 공고하게 협력하는 삼성전자, TSMC와의 동맹이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굴기가 상당한 역풍을 만나게 됐다. IT 산업 전반의 부담이 커졌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유리 환경에 접어들 수도 있다. 고 내다봤다. 봉쇄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시전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서울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대만 등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는 주요 국가의 칩사 동맹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이 위대한 중국의 부흥을 외치며 미국을 위협하는 가운데 칩사 동맹을 내세워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습니다. 또 중국이 남중국해, 대만 등을 대상으로 군사적 패권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반도체 동맹으로 맺어진 4개국을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을 한층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됐습니다. 산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최근 조 바이든 미 정부는 우리 정부와 주요 반도체 기업의 반도체 공급망, 일본과 대만에도 개별적으로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칩사의 칩은 반도체를 의미하며 사는 동맹국 숫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메모리 분야 최강자인 한국,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술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본을 아울러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벽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기존 반도체 강국에 위협적입니다. 중국은 2025년 핵심 기술과 부품을 70%까지 자급자족하겠다는 제조 2025 정책을 마련하고 개별 기업 지원과 인프라 투자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는 중국이 지난해에만 28건의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260억 달러 약 32조 214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SIA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이 매년 나오고 있다. 라며 미국의 제재가 강화될수록 중국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삼성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1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는 지난해 말 중국 우시에 위치한 배터리 팩법인 SWBS를 청산했습니다. 삼성 SDI는 앞서 지난해 초에도 장춘의 배터리 팩법인 SCPB의 청산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삼성 SDI는 중국 내 배터리 팩 사업에서 완전 철수했습니다.
최윤호 삼성 SDI 대표이사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라고 천명했는데요. 중국에서 완전 철수한 뒤 북미와 유럽 지역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바로 질적 성장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공장에 이어 배터리 공장마저 중국에서 완전 철수시키면서 중국이 받은 타격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중국 광등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하면서 인근 상권이 무너지고 인력 구조 조정에 직면하는 등 지역 경제의 한파가 불어닥쳤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가 11일 보도했습니다. SCMP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 기지인 광둥성 후이저우 공장 가동을 지난 10월 중단한 후 인근 식당이나 점포의 60%가량이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되며 폐업 점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 약국, 슈퍼마켓, 편의점, PC방, 호텔 등 인근 상권은 대부분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 직원들의 소비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완전 철수를 선언한 삼성 SDI의 배터리 공장도 수많은 중국인과 지역 경제를 책임졌었던 만큼 타격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 비중이 작지 않아 미국 정부의 제한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라며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업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중국 반도체 비중은 40% 이상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이익 4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떨쳐버릴 수 있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이 두 회사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최악의 경우 한순간에 매출액 절반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와 창신 메모리 CXMT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2020년 128단 낸드 플래시 개발 발표로 반도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YMTC는 올 상반기 내에 세 번째 공장 준공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가파른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첨단 반도체 장비인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독점 생산하는 ASML이 중국의 EUV 장비를 팔지 못하게 하는 등 반도체 원천 기술이 현지로 들어갈 수 없도록 갖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칩사 동맹은 이러한 중국 견제 기조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칩사 동맹이 성사될 경우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과 일본, 대만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거세게 압박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